네, 방송 5분만 더 했으면 카드 꺼내서 지금 긁을 뻔하셨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예. 네, 그 카드 집어넣기 전에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그 강의를 슬쩍 이렇게 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연결시키실 네. 줄은 몰랐네요. 꺼낸 카드는 한 번 꺼낸 카드 그냥 넣을 수 있습니까? 아, 칼을 한 번 그쵸. 꺼냈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그러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이 벌써 열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늦게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염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혼조네요, 그죠? 네, 예. 오늘 일단 주식시장은 3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지금 출발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출발은 강세였는데 약간 좀 밀리면서 현재 마이너스 4포인트까지 좀 밀리고 있고 마이너스 0.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상승과 하락 종목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코스피는 826포인트 거의 그냥 변동 없이 보합이고요. 상승이 한 629개 하락이 한 619개 정도로 일단 뭐 양시장 모두 다 좀 비슷한 그런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가 어제는 좀 좋았는데 오늘 좀 밀리고 있고 0.5%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한 0.2%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그 미국에서도 태양광주들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와서 아마 그 영향으로 하나솔루션이 한 2% 오르고 있고 OCI도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태양광 업종 좋고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카카오페이는 오늘 일단 1.3% 정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던 그 자동차 현대차하고 모비스가 일단 오늘은 1% 이상 상승세로 일단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일단 긍정적인데 다만 좀 오늘 빠지는 기업 중에서는 좀 카카오뱅크가 좀 뭐예요? 되게 많이 10% 넘게 빠지는. 빠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잠시만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확인한 건 없었는데 예 11%인데 이게 뭐 물량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권 팀장님 빨리 한번 이건 좀 찾아봐야죠.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하시라고 안 되는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10%가 갑자기 이렇게 빠질 수가 근데 있나요? 카카오페이는 좀 오늘 올라오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11%나 좀 급나가는 거 뭔가 좀 악재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거. 카카오도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한 2%좀 빠지고 있고 LG노텍이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 중에 뭐 BGF 리테일,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코스피 쪽은 오늘 좀 카카오그룹주가 일단 워낙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하게 일단 출발을 해서 코스닥도 좀 부진한 편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좀 상승하는 기업은 JYP하고 YG엔터 SM 이 3사가 공이 한 1%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DOE도 괜찮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시즌이라든가 뭐 LX 세미콘 또 엔캠, 메지온 같은 일부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도 이렇게 뭐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뭐 개별 기업마다 좀 굉장히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오전 출발과 다르게 조금씩 하락 종목이 좀 늘어는 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카테고리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도 네, 좀 보기 별로 드문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이게 뭐 삼전은 빠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태양광 정도만 이렇게 딱 업종으로 아. 움직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특이점이 거의 없고 카카오그룹은 좀 뭔가 좀 악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송금 뭐 이거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송금 못하게 하는 거. 예, 그건 아닌 거.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또 올라가거든요 오늘 반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네. 하여튼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네. 전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저도 이 뉴스를 들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요. 네, 카카오 네, 쪽은. 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한 728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440억. 일단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어제만 해도 3천억을 샀는데 예. 오늘은 오전부터 한 7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매도하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금융업종 아마 카카오뱅크 파는 것 같아요. 700억 중에 400억을 팔고 있거든요. 금융주를. 근데 여기에 오. 카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은 안 팔아요. 기관은 33억밖에. 그러면 아마 외국계에서 지금 파는 것 같은데 왜 파는지가 저도 참 이게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오늘 네. 외국인들 매도가 카카오뱅크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네.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40억 정도 일부 좀 매도 나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도는 하지만 특정 업종에 좀 집중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판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흔들렸던 자동차 쪽은 좀 오늘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400억 정도 파는데, 기관들이 파는 거는 주로 이제 업종으로는 오늘 전기전자, 여기 서비스업,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 위주로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을 집중해서 기관들은 파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비료 관련주들이 좀 모처럼 오늘 좀 약간 강세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섹터도 오늘 좀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조선기자재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LNG 관련주들이 되게 센 것 같습니다.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일승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니켈 관련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태양광 에너지 쪽도, 그러니까 역시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굉장히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재료주들이 오늘 조금 모처럼 강세 보이는 게 일단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특징은 없고요. 인터넷 대표주인 오늘 카카오가 한 2.6% 좀 빠지고 있고, 은행주는 다른 은행주들도 물론 조금씩은 밀리는데 네. 유독 카카오뱅크 혼자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항공주들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제주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철강주들도 약간 한 1% 가까이 낙폭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NFT 관련주라든가 뭐 임플란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나 뭐 비료나 원자재 관련주 좀 빼면 조금 부진하고, 그나마 자동차가 좀 약간 반등하는 거, 요 정도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는 그 뭐 지배구조 이슈가 이게 두 가지였는데,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받는 문제하고 네네. 지배구조. 사실 지배구조 문제가 저는 영향을 좀 미쳤었다고 네. 보는 게, 이게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했을 때 내용상으로는 이게 그렇게까지, 아까 저는 네네네네. 뉴스 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게 네. 기업 가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싶었는데, 오늘은 또 그 정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서 그런지 좀 이게 그냥 괜히 빠진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근데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딱 보니까 그때 현대모비스가 처음에 며칠 전에 뭐 네. 갑자기 분사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시장은 그냥 분할로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물적 분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해줘도 시장이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때 팔았던 건 사실 개인들이 또 판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아.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기관이면 그래도 좀 정보 접근성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근데 또 요즘에 좀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김탁 이사님도 한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장 수익이 날 쪽으로 계속 좀 교체하려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면 여기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면 좀 여기를 더 정리하고 되는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태양광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되는 쪽은 더 가고 안 되는 쪽은 그냥 정리해버리고. 와, 네. 거의 그런 그냥 개인 좀 투자들 쏠림이- 흉내내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최근 수급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악재 나오면 일단은 물량이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개인이 판 게 아니라 대부분 좀 기관 투자들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일단 2,500은 현재 무너진 상태고요. 2,498, 뭐 2,499 요 정도 지수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일단 좀
오랜만에 그 증권주 한번 관심 이제 좀 가져볼 때 아니냐. 증권주? 예, 아무도 관심이 없죠 사실 뭐 증권주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근데 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분기 특히 안 좋은 건 채권 때문에 네. 채권 평가손이 너무 커가지고 실적들이 좀 안 좋았는데 뭐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다만 해외 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이게 수수료가 국내보다 월등히 좀 높거든요. 해외 그쵸.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기대보다는 실적이 괜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해외 주식 비중이 좀 높은 그 회사들은 좀 방어는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7월 들어서 운영 환경도 좀 나아진 게 어쨌든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75%에서 지금 최근에 3%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 쪽에서 좀 숨통이 튀겠죠. 그래서 7월 들어서는 대형사 중심으로 조금 채권 쪽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도 좀 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중금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우리 한국에서도 금통위가 열릴 텐데 예. 대부분 0.25% 금리 인상 전망하더라고요. 네. 인상 속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용 환경은 확실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분기에 거래대금이 33.3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좀 낮아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과 증권주가 6개 분기 연속으로 막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은 13조 내에서는 일단 방어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역사적인 평균 거래대금이 10년 동안 11.3조래요. 아. 3조니까 이제 거의 좀 하방은 단단해졌다. 거래대금만 봐도.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여지는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유동성도 여기서 뭐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과거보다 좀 좋은 점은 예탁잔고와 신용융과 잔고가 어쨌든 과거보다는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과거랑 비교하기 좀 어렵겠죠. 절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도 꾸준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 수익원으로도 완전히 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불확실한 뭐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증권주들이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PBR 기준으로 0.4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44배. 예, 44배까지 떨어졌던. 부도난 수준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 보고 좀 한번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보자. 네. 그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이렇게 약간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그 배당을 정말 많이 줘요. 증권주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뭐 6% 7%는 거의 기본으로 주고 네. 또 이게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면은 그 배당 수익률이 또 더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증권주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지면 그냥 배당 받는 셈 치고 그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그 증권하고 은행만 하시는데 네.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좋죠. 왜냐 1년에 한 번은 꼭 빠진대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래요? 최소 20% 정도. 은행주라고 아. 하더라도. 근데 사실 은행도 상반기 좋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순식간에. 근데 그럴 때 그냥 들어가서 안 가면 말고 안 네. 가면 연말에 배당 받고 그 다음에 가주면 이제 배당보다 더 수익 나면 팔고 좀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라는 이게 기저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매매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은행 살까 고민이 돼가지고 은행주 ETF를 샀더니 네.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빠져갖고 은행주 ETF를 다 망가뜨렸다는. 아, 은행주 ETF에 카카오뱅크가 들어가는군요. 들어가죠 은행주. 은행주죠. 은행주. 워낙 크니까 또 시총이. 예, 그리고서 이제 상장 후에 주가 떨어지면서 은행주 ETF를 다 끌어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은행주 ETF에서 카카오뱅크를 좀 빼주면 안 되냐 그런 민원도 실제로 아니, 접수가 많이 은행을 됐습니다. 사는 입장, 은행 ETF를 사는 입장은 사실 카카오뱅크를 사는 거랑 조금 이제 다르실 텐데 성격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알군요. 한 8, 9개월 전쯤에 증권주 하나 샀다가 8, 9개월 전에요. 네, 또 그럼 배당 받으셨겠네요. 배당은 나왔는데 워낙 이제 가격이 또 떨어져서 나는 증권주는 진짜 안 떨어지는 주식인 줄 알았어요. 증권 은행주는 뭐 해봐야 한 5%, 10%,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야, 근데 증권주도 뭐 빠지니까 한 30% 그럼요. 이상 예,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요. 예. 키움증권 이런 데는 고점 대비 뭐 반토막도 예, 맞아요. 나고 했었으니까요. 키움은 바로 이제 거래대금 맞아요. 맞아, 키움 갖고 있어. 아 그래요? 바로 거기요. 아, 키움증권. 아, 작년에 누가 막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나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 이제 유통은 면세점, 화장품은 비중국 회사를 좀 보자. 이런 좀 내용이고 2분기에 백화점 편의점이 좋지만 이게 피크아 우려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여행으로 내년에 넘어가면
백화점 매출은 좀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약간 대체제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백화점주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고 편의점은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필수 어떻게 보면 유통 업체다 보니까 또 인플레 또 수혜주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도 좋은데 어쨌든 근데 좀 정점은 지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의구심은 든다. 그래서 잘 유통업종 내에서 이제 좋아질 거는 면세점밖에 없대요. 이제는 앞으로 기저도 좀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같이 면세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화장품 쪽은 지금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이 워낙 좀 힘든 상황이고 예. 또 애경사나 코스맥스 같이 연우 이런 기업들이 중국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좀 고전을 하는데 반대로 중소형 회사 클리오,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이런 쪽은 오히려 실적이 또 차별화돼 가지고 되게 좀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좋고 또 이 기업들의 특징이 대부분 또 색조 화장품에 좀 강한 그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K뷰티의 정체성은 어쨌든 혁신성과 가성비이기 때문에 네. 중저가 색조 카테고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좀 중소형 회사들 위주로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엔터주 신한증권의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엔터주 자료를 좀 긴 걸 썼는데 그냥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엔터 호황 속의 좀 각계 전투다 이런 좀 내용이고 2분기 실적은 뭐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엔터 사사 합산 영업이익이 1,413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네. 작년 대비 무려 87%나 급증을 했는데 이게 공통점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엔터 사사마다 근데 IP 매출, IP가 뭐냐면은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음반, 음원, MD, 뭐 굿즈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재산권이 다 회사에 귀속이 되거든요. 네. 이게 많이 팔리면 회사는 좋은 거죠. 그래서 JYP의 나연이 이번에 솔로 앨범을 냈고 YG 빅뱅이 음원만 발매했거든요. 그치. 뭐 별다른 활동도 안 했어요. 근데 이익이 뭐 엄청나게 찍혀버렸어요, 사실. 이 이익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쪽 회사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매출 총 이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일단 좀 작용을 했고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특징이 주력 아티스트에서 이제 신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이 IP 매출의 주체가. 근데 신인 그룹은 배분 비율이 회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원가율에도 이게 낮추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제 네 개 회사 성격이 좀 일부 다른 게 있으니까 좀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 모든 엔터를 뭐 다 좋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하이브도 이번 2분기 실적 좋았고 신작 게임 인더썸 위드 BTS도 1매출 2억씩 찍히고 있대요. 그리고 야. 뭐 르세라핌이라든가 뉴진스가 뭐 정말 공전의 빅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 뉴진스가 지금 장난 네. 아닙니다. 지금 저기 또 줄 서 있을걸요. 네. 현대백화점 네. 앞에 팝업 스토어 있는데 네. 뉴진스 팬들이 문 열기도 전에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옛날에는 이 엔터사들이 보이그룹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엔 다 걸그룹에 오히려 집중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이브의 문제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팜감비가 너무 많대요. 회사를 너무 키워가지고 레이블도 설립하고 기획사 인수, 뭐 신사업. 그래서 SM이 분기당 좀 많은 편인데 그 판매 관리비가 한 400억대 정도 되는데 예. 하이브는 1,000억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지금 BTS 때문에 찍히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BTS가 이제 꺾이면 이 고정비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와, 뉴진스가 많이 벌어도 판관비가 워낙 많이 나가네요. 판관비가 역대급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애널리스트 분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는 이익 체력을 증명해야 된다. BTS가 만약에 공백일 때도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M&A를 하든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티스트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가 있고 SM은 뭐 독보적으로 팬덤이 뭐 좋은 뭐 회사죠. 예. 에스파가 미니 앨범만 지금 이번에 7월 161만 장을 팔았어요. 이게 뭐 지금 2년 차인데도 정말 엄청난 지금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NCT가 또 9월에 컴백을 하고 일본에서 또 SM이 워낙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라이크기에
여기가 또 네.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어제 권수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1인 프로듀서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전혀 줄질 않았어요. 그냥 그쵸. 그대로 5%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이걸 개선되길 기대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고, YG엔터는 2분기에 활동이 없었거든요. 빅뱅 그 음원 나온 거밖에 없는데 네. 이거로 100억을 벌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굉장했던 거죠, 사실은. 이 음원은 사실은 뭐 대부분 회사에 기속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블랙핑크가 활동을 아직은 안 했지만 광고로 또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고 합니다. 이 쉬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근데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 업체가 이 YG인데,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들어가고 아 그래요? 월드 투어도 하고. 아 주식을 떠나서 네. 그 자체로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많이 기다렸습니까? 아 뭐 두근두근합니다. 네. 블랙핑크 히쭈어 때 뚜루뚜루뚜루. 네. 히트로 맞들어요? 블랙핑크는 누구죠? 지수. 지수입니까? 아 제니 아니에요? 아 제니도 좋습니다. 아 누군들 어떻습니까? 네, 블랙핑크.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YG의 단점은 너무 블랙핑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 이걸 현재 좀 그래요?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트레저라는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남성. 예, 예. 그 트레저? 그룹이 이제 남자. 성장을 좀 예. 해줄 것 같은데, 이제 의미 있게 좀 나와준다면 좀 블랙핑크 의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티스트가 좀 다양해야 된다. YG 엔터의 좀 단점은 그거다. 그리고 JYP 엔터는 그냥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우물 파기의 대가다. 뭐 그냥 이 엔터 사업 하나만 하잖아요. 박진영 씨가. 그래서 이번에 트와이스 나연의 솔로 앨범 하나만 나왔는데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신보 외에도 그 옛날에 나왔던 앨범들이 굉장히 잘 팔린대요. 여전히 JYP 쪽에. 그래서 좋았고, 3분기에는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니쥬, 스트레이지 키즈가 이제 글로벌 투어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하고.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각각 다 불확실성이 하나씩은 있는데 이 JYP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할인시킬 만한. 그래서 이 엔터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JYP 엔터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내사의 이게 차이점들을 한번 좀 설명해드렸는데, 아무튼 그 엔터주도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카카오뱅크는 뭐 지금 파이낸셜 뉴스 속보로는 국민은행 블록딜 소식에 뭐 10% 정도 급락을 국민은행.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나왔네요. 맞네요. 네. 그러면 그게 기- 이제 국민은행이 갖고 있던 아마 예. 맞나요? 그렇게 블록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이제 외국계한테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 정도 되는 하락의 이유가 블록딜 아니냐? 블록딜을 장중에 하는 건 아닐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네. 다 계약을 했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사실. 음. 노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기 이제 팩트 체크 되는 것까지는 조금 네. 저희가 이게 속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지, 아니면 뭐 저녁 오후 방송쯤에 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까지 이제 속보만 한 언론사에서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10%. 근데 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주요 주주여가지고 공시사항 아닌가 했는데 공시하더라도 뭐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후 뭐 며칠 지나면은 공시를 해야 되니까 블록딜을 했으면 확인은 되겠네요. 네, 근데 뭐 확인은 되겠죠. 굳이 공시 안 하더라도 뭐 오늘 장중에 확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블록딜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오늘 하락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뉴스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일정 좀 뭐 좀 챙겨줄 수 있을까요? 있나요? 오늘 이제 증시 일정은 미국은 오늘 옵션 만기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되니까 뭐 굵직한 이슈는 좀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또 이렇게 막 소비자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 2%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일본은 오히려 지금 물가가 안 올라서 참. 영국은 소비자 물가 올랐다 그러면 10% 이상 나오는데 네. 미국도 한 8.5 이렇게 나올 때 와 일본 드디어 뭐 몇 년 만에 사상 최고 소비자 물가를 달성했습니다. 2.4%. 야, 일본은 참 거기도 큰일이에요. 네. 물가가 그렇게 안 오르면 뭐 사 먹는 입장에서야 뭐 나쁘지 않겠지만 결국 월급도 안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일본의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 더 낮아졌다는 뭐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일본 엄청 그 비싼 나라였는데. 아, 그쵸. 일제 물건이라 그러면 일단 최고로 치웠잖아요. 일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선호되는 소비재 중에는 하여튼 특히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샤프, 뭐 무슨 볼펜 이런 것도 엄청 비싸게 잘 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제가 애가 그 마이 멜로디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마이 멜로디? 예. 예. 그게 이제 캐릭터인데 그거를 주문을 하려고 이제 숟가락 같은 거 좀 살라고 주문을 하려고 보면은 이게 다 해외 배송으로만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브랜드가 좀 유명해지면 보통 글로벌 IP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글로벌 IP 판매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국 내에서만 팔아요. 아, 그냥 그렇군요. 그걸 다 해외 배송으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게 뭐 일본의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뭔가 되게 축소지향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 회사였으면 그런 IP 다 외국에다 또 팔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네네네. 일본은 또 안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아, 일본 하여튼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상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2,500선은 지금 가까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87 그리고 코스닥은 825.60 그렇게 지금 현재 지수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금융지주도가 2대 주주인데 예, 국민은행이 좀 많이 갖고 있긴 하네요. 한 8%.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8%라서 아마 그 중에 3%를 이번에 블록딜한 것 같아요. 기사 내용 보니까 어디다 넘겼다 이런 내용까지 외국인 같아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금융주를 엄청나게 팔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블록딜을 받아서 바로 던지는 정리하는 거죠. 할인해서 받거든요. 음. 그래서 받고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아마 음. 지금 외국인들의 뭐 거기에 또 공매도까지 겹쳐버렸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그때 그래서 아마 블록딜 살 거면은 그 미리 팔아놓기도 하거든요. 예. 아, 예. 하여튼 카카오 그래서 좀 오늘 좀 주주들 입장에서 조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한 주 동안 역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그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